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기본 모음 6개 발음을 다 익혔습니다. 영어 강세 발음을 위해서는 기본 모음에서도 호흡이 중요했지만 앞으로 배울 발음은 호흡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 강세 발음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는 독특한 강세 발음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이, 특히 날숨 호흡이 음절어인 한국어와는 다릅니다. 강세 발음과 이 날숨 호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대고 왼손 손바닥은 아랫배에 대봅니다. 자, 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기침을 해봅니다. 입으로 공기를 세게 배출하려면 가슴과 아랫배에 모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죠? 혹시 잘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왼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주고요. 이번에는 가슴과 아랫배에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완전히 힘을 뺀 상태로 크게 기침을 해봅니다. 기침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침을 할 때는 가슴에 힘을 주어 가슴이 팽창되지 않도록 하고 아랫배에도 힘을 주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하여 안에서 들이신 공기의 강한 압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입 쪽으로 갑자기 열어주어 기침의 그런 폭발적인 내쉬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영어 강세 발음을 위한 날숨 호흡은 허파의 공기를 입 쪽으로 집중시켜서 내쉬는 것에서 기침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을 허파의 공기를 담는 컨테이너 통이라고 한다면 가슴과 아랫배는 통의 옆면이고 횡격막은 통의 밑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횡격막이란 건 배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들숨과 날숨을 만들어내는 그 막이고요. 그런데 공기를 담는 통이 힘이 없어 옆이나 아래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란 막대 풍선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입으로 강세 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통의 옆과 아랫부분이 팽창되지 않고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기침을 할 때 가슴과 아랫배에 힘을 주어 고정시켜서 압력을 견디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강세 발음이 나올 때마다 기침할 때처럼 가슴과 아랫배에 일부러 강하게 힘을 주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빠른 영어 말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우리 인체에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침 과정을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시작하려고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혀의 중간부터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 입으로 가는 통로를 막고 연구개가 올라가 코로 가는 통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인두도 수축되어 공기 흐름을 좁혀주고요. 이렇게 막았다가 갑자기 열어주어서 기침에 강한 배출임이 생기는 겁니다. 기침에서 이렇게 혀의 중간과 뒷부분을 위로 올려주고 또 연구개도 올려주고 인두를 수축시켜주는 이런 동작은 자동적으로 가슴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손바닥을 가슴과 아랫배에 대고 기침을 하면서 기침과 가슴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험을 해봤죠? 그런데 혀의 중간과 뒷부분을 위로 올려주고 연구개를 올려주고 인두를 수축시켜준다는 말은 이전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영어 강세 발음을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죠. 영어의 강세 발음은 기침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기침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발음을 위해서 혀의 옆날이나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고 인두가 수축되는 과정이 시작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가슴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내부 공기 압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침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슴이나 아랫배에 먼저 힘을 주고 이어서 혀와 연구개를 올려주어 입과 코로 가는 통로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침 과정이 시작되면 먼저 혀와 연구개를 올려 입과 코로 가는 통로를 막아주는 과정이 시작되고, 이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가슴과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입구를 막지 않고 아무리 가슴과 배에 힘을 주어봤자 압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 강세 발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강세 발음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영어 강세 발음을 하려고 하면 먼저 가슴이나 아랫배에만 힘을 주어 강하게 발음하려고 시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정확한 영어 강세 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강세의 박자 언어인 영어의 말은 강약이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슴이나 아랫배에 힘을 주어서는 발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는 영어 말하기에서는 가슴이나 아랫배는 혀와 연구개를 올려 입구를 막아주는 것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과정에서 가슴과 아랫배는 순간적인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슴과 아랫배에 완전히 힘을 뺀 상태로 있다가는 이런 적시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힘을 주고 있어도 호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긴장된 힘을 유지하여 강세 발음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 말하기 과정의 가슴과 아랫배의 상태입니다. 가슴이나 아랫배가 주도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세 발음을 위한 혀와 연구개의 움직임에 즉시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영어 강세 발음을 위한 날숨 호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혀의 옆날을 위로 올리는 것과 또 연구개를 위로 올리는 것, 또 인두를 수축시켜 발음하는 그런 기본 모음을 다 익히고 나서 이제 호흡 요령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 복식 호흡에서는 아랫배가 불룩해졌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나 강세음 중심의 영어 말하기에서는 아랫배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랫배에 힘을 빼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간 준비 상태에서 들이쉬기 때문에 가슴이나 배의 내부가 팽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부 공기 압력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과정에서 공기를 둘러싼 외부 컨테이너 용기의 부피 변화는 많지 않고 내부 공기 압력의 변화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몸 안에서 가로로 걸쳐있는 그 행경막이고요. 이제 영어 강세음을 위한 호흡을 한다고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일반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어 말하기 날숨 호흡의 핵심은 영어 강세 발음을 만드는 혀와 연구개를 올리는 것과 인두 수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가슴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압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영어 강세 발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